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복코리아를 맡고 있는 복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화장품을 시작한 지는 한 30여 년 됐고요. 다들 아실지 모르겠으면 코리안 화장품이라는 회사에서 유상욱 회장님이랑 창업 멤버로 화장품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이제 원료회사인 대봉 LS에서도 한 3년 반 정도로 영업상무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복코리아라는 제조업 판매업자로 해서 그 제품을 일부 생산해서 사후면세점에 공급한다든지 일부 수출하고 있는 제조업 판매업자 오복코리아 복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비바티마 비타민C 앰플 쪽으로 제품을 만드셨는데 왜 비타민C가 화장품에서 좋은 원료인가요? 이 지구상에 화장품 원료 쓰고 있는 종류는 제가 알기로 한 2만여 가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많은 원료 중에는 정말 화장품에 꼭 필요한 제품이 있고 컨셉을 쓰는 원료도 있고 어떤 키 원료가 있는데 사실 비타민C라고 하는 원료는 가장 좋은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화장품에서 많이 활용하지 못합니다. 사실 지금 비타민C 활용하고 있는 원료는 사실 비타민C 유도체라고 하는 그 원료지만 지금 저희들이 쓰려고 하는 원료는 순수 비타민C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수 비타민C는 보통 빛과 열에 약하기 때문에 안정화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피부에 일부 자극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좋은 약이 일부 부작용이 있듯이 화장품도 좋은 원료는 일부 부작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다 보니 대기업이나 민감한 기업에서는 클레임 걱정 때문에 사실 소비자 리스크 때문에 이 원료를 적극적으로 쓰지 못했고 적극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좋은 기술이 발달돼서 이 비타민C, 순수 비타민C를 얼마만큼 안정화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는 최대한 사람의 가장 인체에 적합한 20%까지 극대화시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제품이 보통의 기술력으로는 6개월 미만, 2개월, 3개월 안정도밖에 못 유지한다면 저희들은 이번에 2년까지 상온 상태 2년까지 안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그것이 이번에 상품화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왜 비타민C 앰플을 만드시게 되었나요?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원료이면 충분히 모두가 다 공감하지만 그동안은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품화를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안정화되는 기술이 어느 정도 극복했고 목표 달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비타민C가 피부에 정말 좋다고 하는데 비타민C 앰플을 사용하였을 때 피부에 나타나는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미백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만 미백에 현재로는 미백 원료로서는 비타민C만큼 좋은 원료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식약처에서 인증을 하는 기능성 인증 화장품 원료 고시에는 들어가 있지 못하지만 사실 피부에 가장 좋은 원료, 가장 적합한 원료, 피부를 개선시키고 보충시키는 데는 가장 좋은 영양 앰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C 함유량이 이번에 이제 2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함유량에 따라서 제품에 대한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만드는 가격일 것이고요. 어쨌든 비타민 함량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피부와 가장 최적화되는 함유량이 과연 몇 프로일까? 이거는 지금도 연구 중에 있을 겁니다. 저도 물론 화장품을 연구하는 연구 기술자는 아니지만 지금 개발한 연구 기술자하고의 어떤 이 상품화를 시키고 사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현재는 인체 피부에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고영양에 가장 공급할 수 있는 함량이 20%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0%까지 최대한 개발을 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비타민C가 함유된 이 앰플을 어린아이나 아니면 임산부가 사용을 해도 무관한가요? 어린 아이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이 테스트를 많이 마치지 못했지만 지금 일반 성인까지는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일반 성인한테 쓰는 데는 전혀 무방하다고 보시고 지금 이미 경쟁사나 일부에서는 함유량이 일정 부분 표현되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마 20%짜리를 가지고 클라우드 펀딩에 도전하게 된 거는 아마 저희들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피부 타입에 따라서 주의사항이 있나요? 그 고순도 고농도의 비타민 C고 순수 비타민 C지만 따라서는 피부에 따라서는 일부 따끔거림이라든가 자극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패치 테스트를 하고 사용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패치 테스트를 하지 않고 사용하더라도 2, 3일 후에는 피부가 완전히 적응할 것이고 적응하고 나면은 스스로 정말 좋은 제품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비타민C 앰플이 와디즈 펀딩에서 합리적인 펀딩가로 진행이 가능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동안은 뭐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산품 상품에는 생산자와 공급자, 유통업자,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과정에까지 모든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품도 그랬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걸 중간에 일부 배제를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떤 SNS라든가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이런 쇼핑의 발달로 인해서 충분히 그 중간 마진이 빼고 나면 충분히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가격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타민C 앰플을 안정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거와 관련된 이런 특허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이제 직접 뭐 특허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리기엔 좀 부적합하고 제품 이 생산을 하고 있는 생산 기술자 연구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이 특허증을 공개할 것이고 특허 내용도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와디즈 펀딩 스토리라든지 저희들이 제품 개발 스토리 이런 배경을 보시면 충분히 제가 설명 안 해도 거기에서 보시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갈 거라고 믿습니다. 왜 와디즈를 통해서 비타민C 앰플을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합리적인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비타민C 어떤 가장 컨셉이 강한 제품을 가지고 유통시장에 들어갔을 때는 충분한 이 설명이라든지 뭐 이런 배경 설명이 어렵지만 와디즈는 펀딩 어떤 사업의 스토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가장 편하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하고 직접적으로 제품을 품평 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한번 자신감을 가져본 것이고 그 자신감을 배경으로 1차적으로 선택한 곳이 와디즈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회가 됐으면 와디즈에서 성공 사례를 모범사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상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것이 저희들이 목적이고 그를 통해서 사업을 성과를 내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